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북미 지역에 1월 5일부터 닷새 동안 유례없는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시카고는 영하 26도까지 떨어지면서 26년 만에 최저기온을 경신했고요. 미네소타주도 영하 37도를 기록했습니다. 2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 이 북미 지역을 강타한 혹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AFP 통신이 보도하기는 이 미국이 남극보다 더 추운 냉동고가 됐다. 이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우선 이런 한파가 발생한 원인부터 좀 짚어주시죠. 이번 미국을 강타한 한파는 겨울철 극지방에서 발생하는 강한 저기압성 편서풍인 극소용돌이 이제 우리가 폴라 볼텍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네. 미 해양대기관리처 제임스 어버랜드 연구원은요, 극소용돌인데 북극에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류 변화가 생겼고 이것이 이제 남하하면서 따뜻한 공기를 다 날려버려 극한의 추위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연구는 이런 기상이변이 최근 5년 새 잦아지고 있다는데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온난화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북극의 빙하를 녹이고 또 그로 인해서 북반구에 혹한을 가지고 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지구온난화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북극의 빙하가 녹게 되면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북극은 바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기온을 더욱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북극의 한기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북극 주변을 돌고 있던 제트기류가 힘을 잃고 남쪽으로 길게 사행을 하게 됩니다. 네. 저 그림과 같이 북극 주변에 동그랗게 도는 제트기류가 예전에 제트기류였다고 한다면 지금 북반구에 혹한을 몰고 오는 제트기류는 남쪽으로 깊게 사행하면서 내려오는 제트기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제트기류가 이렇게 남쪽으로 깊게 내려올수록 북극의 한기가 더 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혹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 북미의 재앙을 가져다 준 이 혹한과 폭설도 바로 제트기류의 남하 현상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북미의 혹한을 가져온 극소용돌이 현상은 북극의 한기가 남하하면서 상층 저기압의 강한 소용돌이와 맞물리면서 발생을 했거든요. 이런 극소용돌이 현상은 강한 폭풍이나 강풍, 폭설, 한파를 가져옵니다. 네. 최근 북반구 5km의 북미 지역 상공 일기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그림이 1월 5일 5km 상공의 상층 일기도로서 북극으로부터 강한 한기가 미국의 중부 지역으로 내려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림 7일에는 한기를 끌어내리며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이 사행하는 분리저기압이 더욱 남쪽으로 길게 내려오면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미국과 캐나다의 동부 지역에 폭설, 한파를 가져왔죠. 그림처럼 저기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내려오면 더욱 강력한 한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그림이 9일 일기도거든요. 네. 이건 이제 제트기류가 길게 남쪽으로 내려왔던 모습에서 북쪽으로 이 제트기류가 올라가면서 다시 동그래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동그래지면 세력이 약화된다는 의미고요. 이 제트기류가 만든 상층 저기압은 동북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비해 강도가 약해지면서 강력한 한파가 빠져나가고 있는 그림이죠. 네, 이 일기도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쉽네요. 자, 그러면 이 미국에서 이런 강한 북극 한기의 남하로 생기는 극소용돌이 현상, 이전에도 있었던 적이 있을까요? 1888년 북극 한기의 남하로 아주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강력한 한파와 함께 쏟아진 눈은 도시를 순식간에 마비를 시켰고요. 기차나 마차, 배, 나룻배 등이 모두 눈 속에 파묻히면서 교통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3일 동안 미국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눈폭풍은 미국 대통령이던 클리브랜드까지도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시켰는데요. 이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계층이 약하고 소외된 가난한 서민들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또 난방 수단도 없이 400명 이상이 얼어 죽어갔거든요. 이후 이제 시민들은 분리자드 이런 눈폭풍에서도 수송이 보장되는 지하철 건설을 요구를 했고요. 1904년 뉴욕시의 지하철이 개통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5년 전에 미국을 강타한 강력한 눈폭풍이 미국의 재난 시스템 역사를 바꿨는데요. 지하철을 건설하게 됐고 모든 전신주와 고압선을 다 땅 밑으로 묻었고요. 또 이때 만들어진 미국의 도시 비상계획은 9.11 테러 때 뉴욕시가 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상예보의 담당 기관으로 미국 기상청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직원 하나가 얼마나 큰 재난을 불러올 수 있는지 이번 북미 지역의 혹한과 또 폭설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은 1888년에 강력한 눈폭풍과 한파 이후 국가 재난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고 또 이후 피해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이런 현상이 자주 그리고 강하게 나타난다는 건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겠죠.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